일산에 위치한 암 전문병원. 이곳에 암 환자들만을 위한 응급실이 있다. 환자는 대부분 통원 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이다. 환자가 들어오면 의료진들의 발길이 분주해진다. 중증 외상 환자는 아니지만 암 질환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의료진의 협동이 중요하다. 각자 제 역할을 맡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척수광내 쪽으로 해서 지금 전이된 것 때문에 지금 의식이 저렇고 약간 이렇게 좀 이리터빌리티가 좀 심해져서 오신 분이시라서요. 일단은 지금 랩 나오고 선생님 보고 나서 진정제라든가 이런 게 좀 투여될 거고 상태 좋아지면 항암제로 다시 좀 치료하실 계획이세요. 평일 낮인데도 응급실은 환자들로 붐빈다. 백사는 맞았거든요? 네. 백사만 맞았어요. 1분 1초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일은 잠깐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숱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거의 엉덩이는 못 붙이지. 여기까지 와요. 환자가 저 앞에 안내 저기 접수처까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 곤란이나 출혈을 보이는 이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숨 돌릴 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일단 살려야 한다. 저희는 이제 다른 병원 응급실이랑 항상 틀리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암 환자다 보니까 이게 중증도가 훨씬 더 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은 저희가 즉각 대처해야 되고 또 저희 하는 처치마다 환자의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매일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날 오후 암병동 입원실로 발길을 재촉하는 의료진. 간이식 수술 전문의 김성훈 선생이다. 간이식 환자뿐 아니라 암으로 간 절제를 한 이들까지 평균 30명 내외의 환자들이 김성훈 선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얼마나 마음 편하세요? 특별한 증상 없으세요? 좀 일에 혹시 뭐 기침하거나 뭐 좀 이럴 때 되면 좀 개우고. 그렇죠. 예. 그 종양이 커가지고. 예. 큰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 김성훈 선생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든든한 위로가 된다. 예, 괜찮아요. 두 분 다 이식 딱 끝나고 나서 수술 끝나고 눈 딱 뜨면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숨쉬기 그냥.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 그렇지. 아주 회복 잘 될 거야. 아주 튼튼하네. 잘 될 겁니다. 예.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할게요. 네. 예.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데 아마 지금 중국에서 거주하신 우리 교포입니다. 종양도 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방법은 간이식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아들이 지금 우리말을 못하는데 지금 빨리 이렇게 연락해서 지금 승인을 받고 어제 승인 받고 지금 내일 하려는 예정입니다. 예. 수술에 들어가기 전 환자에게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알리는 것도 의료진의 몫이다. 이게 간이면 이 부분이 다 종양인 거죠. 노란 부분이요? 예, 노란 부분이 다 종양인 거죠. 종양이 이미 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직경이 약 한 13cm 정도 되는데요. 엄청 큰 거죠. 이만큼을 다 도려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남아있는 간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수술방에서 혈전이 생기면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중국에 두고 혈혈단신 한국으로 넘어온 임봉현 씨. 그런 그에게 간암 선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중국에 있던 아들은 주저없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떼주겠노라며 한국으로 왔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을지언정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 하필 다른 사람인데 이런가. 돈 많은 사람인데 이런 병 안 가고 참 이렇게 아득바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자꾸 오는지
못난 애비 만나서 고생이나 하고 저 영 좋지 않죠 아주 기분이 그냥 지금까지 기분이 영 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제 가족들이 베풀려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날 밤 봉현 씨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전 8시 30분 봉현 씨와 가족들이 수술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수술실에 보내야 하는 김정숙 씨가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마음이 슬프시오. 그러나 무슨 잘 되겠지요. 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은 시각 김성훈 선생이 바삐 수술실로 향한다. 그리고 의식을 치르듯 오랫동안 손을 닦는다.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기에 신중하게 수술 준비를 마친다. 물론 이제 수혜자도 잘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공여자가 문제 없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술 시작. 드디어 수술이 시작된다.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는 건강한 간을 떼내는 수술이 동시에 진행된다. 정상인의 간 일부를 절제해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먼저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한 아들의 방에서 건강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이 시작된다. 수술방의 리더 김성훈 선생은 그동안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잘 돼간다. 오케이. 그래. 보다. 오케이. 서고. 자, 모두 리버 나옵니다. 생체 기증자의 간 절제 수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빼면 되잖아. 아이씨. 급해져. 나와봐. 우리 첫 번째에서 지금. 순간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극도의 긴장감이 흐른다. 자, 충분히 릴렉스부터 합니다. 다시. 괜찮아요. 타이터.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던 기증자의 수술은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다. 드디어 아무 문제 없이 간이 절제됐다. 우리 몸의 간은 재생이 빠르다. 정상인의 경우 30% 정도의 간이 있으면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생체 이식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술을 4시간 만에 끝냈다. 수술 부위를 마무리한 김성훈 선생이 서둘러 자리를 옮긴다. 아이고, 잘 나와요? 앞들이 작죠? 너무 작,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간을 다듬어야 됩니다. 혈관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먼저, 자, 이게 괜찮네, 이 정도는. 간을 적출한 후에는 기증한 사람과 이식받을 사람의 혈관을 연결해야 한다. 때문에 미세한 혈관들을 연결하는 고난도의 수술 기법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 기증자의 혈관이 일반인보다 좁아 쉽지 않은 수술이 시작된다. 인조혈관입니다. 인조혈관을 써가지고 총 4군데의 혈관을 연결해야 한다. 수술을 집도하는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죠, 무조건. 그냥 일반 간 자르는 거하고 공여자 간절주수가 틀려요. 공여자 간절주수 훨씬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가는 일반 간절제는 질병 있는 간을 어차피 그거는
잘라내야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거는 이 간이 가서 또 기능을 해야 돼요. 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김성훈 선생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옆방에서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한창이다. 드디어 종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좀 잘라놔라 이거. 악성 종양은 재빠르게 성장할 뿐 아니라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돼 생명을 위협한다. 들어가자. 혈관 수술이 끝난 건강한 간이 들어가고 과장 괜찮습니까? 피 안 납니다. 자, 갖고. 됐어. 몸살라인. 아이고, 얼른. 아유, 전혀 문제 없네. 피 안 나지? 아들이, 불도. 암 선고를 받고 좌절의 시기를 보냈을 이들의 마음을 알기에 김성훈 선생은 이 순간만큼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한다. 하지만 매번 부담감도 떨칠 수 없다. 굉장히 작은 구점으로 잘 붙여야지만 환자분이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내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혈관을 잇는 일은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하다. 수술이 끝날 때쯤 의료진들이 손을 멈췄다. 장기에 연결된 혈관이 제 역할을 잘 하는지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 좋습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아유. 네. 덕사님. 예, 예. 마무리가 하면 됩니다. 간 내의 혈류가 좋으면 수술 결과도 좋을 것이다. 놓고 출혈은 최소한으로, 수술 시간은 최대한 짧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이들의 신념이 수술실을 가득 메웠다. 수술이 모두 끝났다. 보통 간 이식 수술은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성훈 선생 팀은 이날 8시간 만에 수술을 마쳤다. 오늘 좀 평소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예. 다행히 뭐 좀 시간 좀 걸리면 잘 붙였습니다. 잘 됐고요. 8시간이 넘게 수술실 안에서 버티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할 때는 그 아픈지 모릅니다.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아프고 그래요. 예.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수술이 잘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 임봉현 씨, 빨리 들어오세요. 예. 네, 들어오세요. 아니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예, 잘 끝났어요. 예. 순간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돈다.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잘 할 만큼 했고요. 우리 이제 그 수술 끝나고 이제 한 2-3시간 정도 후에 나옵니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어요. 됐어요. 네. 수술이 잘 끝났다는 말을 건네는 순간, 그리고 가족들의 안도하는 표정.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다. 수술이 끝나고 늦은 끼니를 때운다. 장시간 해야 하는 수술만 일주일에 평균 2건, 크고 작은 수술까지 포함해 10건이 넘는 수술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환자 수술하는 거는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외과 의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요. 은메달 따야 되고 금메달 따야 돼요. 매번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매번 금메달 따야 매일매일 따야 됩니다. 예.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야지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환자한테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보다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뜨거운 신념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게 제 방입니다. 뭐 별거 없는데. 예. 예. 뭐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뭐 안 찍어도 제 방입니다. 몇 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8시 20분에 나갔다가요. 지금 뭐 올해 4시 20분 한 8시간 걸렸네요.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침대고요. 예, 잘 때는 그냥 여기서 자고 이랍니다. 예, 못 갈 때는 다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옆집 아저씨처럼 편하게 상대를 대하는 김성훈 선생. 바쁜 일과 속에서도 지금까지 50여 개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 환자들의 상태를 정리하는 김성훈 선생의 손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허였죠. 맨날 닦으니까요. 술방에서. 수술하실 때마다. 예, 맨날 손을 계속 씻습니다. 근데 환자들 뭐 방에 그 감염이 좀 이렇게 취약한 환자들 만날 때는 계속 손 닦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닦을 때마다 이 뭐 로션 뭐 바로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닦은 이렇습니다. 예. 특별히 피부병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름기가 좀 없는 모양이에요. 수수한 마음을 가진 김성훈 선생. 하지만 외과 의사로서의 사명감만큼은 누구보다 확고하다. 매번 수술할 때마다 하여튼 저는 긴장이 되고 항상 그 좀 느슨해질 수가 없어요. 예, 가장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 환자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폐암병동에 밤이 찾아왔다. 이곳에서의 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통증은 밤이 되면 더 크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퇴근 전 오후 회진에 나섰다. 좀 어떠세요? 가래가 좀 끼시는 것 때문에 호흡하다 좀 더 힘들어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지금? 이진수 원장은 환자의 사소한 변화에도 촉각을 기울인다. 지금 열은 안 나죠?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얼마나 나요? 39.9도까지. 이진수 원장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람. 전공이 1년차 최도일 선생이다. 이진수 원장을 도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일과 중 중요한 시간이다. 밤늦은 시각.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새 최도일 선생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보통 1분당 60에서 90번 정도 뛰는 것이 정상인데 이 환자의 경우 150번을 육박하고 있다. 폐암 환자 대부분은 호흡 곤란 증세를 자주 보인다. 심실성 빈맥이라고 해서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게 있는데요. 원래 응급실에 올 때부터 뛰었는데 점점 빨라져요. 부정맥 중에 하나예요. 6mm 들어간대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즉시 처치를 내린다. 이날 밤은 최도일 선생이 병동의 책임자다. 환자분 좀 괜찮으신 건가요? 예, 그 물 뻗고 나니까 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혈액 검사 결과 봐야 되고 많이 교정이 됐으면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처리한다. 왜 누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네. 12호실.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 그냥. 밤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다. 4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이곳 폐암병동의 밤은 그 어느 곳보다 바쁘다. 환자의 상태가 위험해 중환자실 당직 선생까지 합세했다. 폐에 물이 차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이다. 물이 어느 쪽에 차 있는지 대충 정보를 좀 알고 찔러야 되거든요. 암 환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암병동 의료진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인만 넣어주시면 돼요. 폐에 찬 물을 빼주고 나면 환자는 다시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늘 긴장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일어서지 못한다거나 갑자기 해를 토하신다거나 산소 수치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저희한테는 가장 긴장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시도 환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곳. 폐암병동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간다. 환자들의 호출이 뜸해진 새벽. 최도일 선생이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구르며 환자들을 돌봤으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달기만 하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아, 네. 안 피곤하죠. 잠만 재워주면 뭐든지 하겠는데 진짜. 잠깐 쉬는가 싶더니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페리에서 제가 처방을 낼게요. 그 이름이 그러더니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병원의 중증도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이제 거의 말기암 환자분도 많고 호스피스 환자분도 많아가지고 한 환자분에 한 번에 한두 개씩만 불평을 한다고 해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될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병실로 향하는 그의 발길이 다급하다. 한 환자가 금방 숨이 넘어갈 듯 위험해 보인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 지금 74요.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금 74요. 이제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모니터링. 아, 네. 폐의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좌우한다. 선생님. 네. 아버님 보이세요? 아, 지금 산소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지금 피 검사 결과를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CO2가 좀 쌓여서. 네. 침대 좀 아래로 빼주세요. 암병동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연결. 다만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도록 혹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가능하시면 보호자분이 한번 가족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 상태가 언제 안 좋아질지 정말 모르거든요, 저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환자의 생명 연장을 도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24시간 환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아까 25시라고 했죠? 수없이 이런 상황을 겪어온 의료진들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한다. 하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녁에 갑자기 숨을 멈추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긴 하죠. 네, 되게 자주 보고 하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소화불량을 안고 살고 항상 출근하기 전에 잠 안 오고 밥 먹으면 체하고 뭐 이런 건 정말 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정리되자 최도일 선생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환자들의 상황은 그때그때 기록해 놓아야 한다. 몸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제한점이 많아요. 되게 암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은데 막상 해줬다고 크게 좋아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좀 가장 가슴이 아프죠. 폐암병동의 밤은 더디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의료진의 회진이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숨 차신 건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죠. 비슷비슷하세요? 그다음에 가래. 네, 가래 많이 뱉으세요 오늘? 가래. 가래는 안 나와도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기침을 안 하고. 예. 아마 조만간 또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전도나 엑스레이도 많이 좋아졌고, 네. 피 검사도 다 정상이세요. 뭐라고? 퇴원을해서 퇴원이요? 네, 우리. 네, 제 생각에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면 됩니다. 네, 글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여보, 내일이나 모레. 3년 전 남편의 폐암 2기 판정으로 혹독한 시간들을 함께 겪어야 했던 노부부. 태어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럼요. 몇 개월을 왔다 갔다 하는데 9월달부터 지금 왔다 갔다 한 게 그래요. 그냥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 또 폐렴 걸려가지고 폐렴 치료하고 또 그냥 됐어. 폐기 정도. 가려 죽겠다 얘기가. 가려? 3년간의 긴 투병 생활 동안 남편은 아이가 됐다.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아내는 그 투정을 다 받아낸 것은 물론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 여기 올라갈 그 물 거죠? 응? 응. 뒷골 올라가실래요? 남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기 때문이다. 안 돼. 안 돼. 숨쉬면 안 돼. 숨 차면은 이걸 잘 띄야 돼요. 그 임파선 쪽에 폐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가 이제 숨이 가쁘니까는 이제 차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요.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나, 둘, 여덟. 행복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또 한 번 건강하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아까 85였거든. 봐봐, 저 이제 숨이 찬 게 좀 들어져. 95다. 96. 됐어. 이제 숨 안 차죠? 와. 어머니 항상 늘 옆에 계셔야겠어요. 그래도 했더니 병원만 떠난다는 것도 그것도 암이 없고 폐렴 다 고쳐지고 그것만 해도 난 만족하죠. 그냥 항상 옆에 있어야 돼. 아이고. 암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이다. 늦은 밤 노부부의 병실에 불이 켜진다. 암병동에서 흔한 증상 중 하나, 선망이다.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이래 정말. 환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다. 휠체어 좀 탈까요? 아니. 왜요? 내 휠체어 타고 여기 어머니랑 운동 좀 하세요. 산소 갖다 드릴게요. 암과의 긴 싸움으로 몸은 약해져 있고 정신도 지친 이들에게 선망 증상은 종종 일어난다. 이럴 때 의료진은 누구보다 든든한 벽이 돼준다. 산소 93나오세요. 산소는 잘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 혈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챙겨. 신규 때는 엄청 당황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자주 있어서. 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환자의 고통,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멀쩡했던 옛 모습은 떠올리기 힘든 과거가 됐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속이 상해서 죽겠어요. 항상 그냥 얼음판을 밟는 그런 마음이었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라니, 가족들의 마음이라니. 그래도 남편의 곁에는 아내뿐이다. 미안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지금 댕댕 도는 거야. 혹여나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까 노부부는 한참을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잠깐 조용하다 싶더니 숨 많이 차세요? 우리 천천히 심호흡 좀 해보세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산소 수치 괜찮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심호흡 좀 해주세요. 숨을 쉴 수 없다는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아버님 심호흡 해보세요. 응?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간호사들이 본인들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진정될 때까지인데 호흡곤란이 오면 진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계속 병동에서는 호흡 유지가 안 되면 계속 바쁘죠. 그 환자 옆에서 해줄 게 많고. 잠시 자리에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간호사들이 병실로 뛴다.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다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어저께는 힘들었어요? 호흡 곤란과 함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통증이다.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한쪽에 있는 금고 문을 열어 무언가를 꺼낸다. 마약성 진통제요. 환자분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진통제 드리려고요. 조절되지 않는 통증엔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 제일 많이 아파요? 단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중독 위험은 없다. 희망을 이제 갖고 이제 치료에 임하면서 견뎌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같이 함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람도 있으면서 또 그런 환자분들을 뭔가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조차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오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술실이 분주하다. 수술은 의사 한 명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팀 한 명 한 명이 관현악단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 집도의가 오기 전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이가 있다. 올해 간이식 전문의로 수술실에 들어오고 있는 이승덕 선생이다. 이분 지금 상태는 어때요? 되게 심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췌장 근처에 큰 동맥을 지금 침범한 상태고요. 이게 암인데 요 암 사이에 있는 동맥을 다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동맥인데 대동맥 근처에도 큰 결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시겠어요? 긴장 많이 되죠. 항상 왜냐하면 근처에 큰 동맥도 많이 있고 큰 정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술이 중간에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수술적인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이승덕 선생은 수술 전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72세 김영준 환자 디스타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 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통해 배 안의 장기를 검사한다. 이번에 수술할 환자는 췌장암 환자다. 췌장은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암이 생기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배를 갈라서 열어도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주변에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때문에 복강경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예, 다행히 복막 파정이 없어가지고요. 네,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바로 배를 여는 수술이 시작된다. 공포의 암이라 불리우는 췌장암. 췌장암은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다. 게다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고 수술도 오래 걸린다. 이번 수술을 책임질 담당의 박상재 선생이 정성 들여 손을 닦는다. 천여 차례 이상의 수술 경력을 가졌지만 수술 때마다 긴장을 놓지 않는다. 간, 담, 그리고 췌장 외과는 워낙 수술 기법이 어렵고 수술 시간도 장시간 걸려 외과 의사들도 꺼려하는 분과다. 게다가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라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이거 갖고 이거 되겠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췌장암 수술은 다른 장기의 수술보다 난이도가 높다. 고도의 수술 기법과 집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깊이 있지 깊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암보다는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몸 멀리 이렇게 전이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조기 진단도 어려운데다가 진단했는데 이미 그때 다른 데로 막 퍼져 있고 그러니까 어렵지. 게다가 췌장 근처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위치해 있어 이들 기관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상재 선생의 지휘 아래 수술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드디어 수술 5시간 만에 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이제 종양이 있는 부분인데 겉으로 봐서는 지금 종양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게 췌장이에요? 예, 요게 췌장의 이제 몸통. 췌장까지 들어가서 장기를 절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종양을 떼내고 다시 장기들을 연결하는 데에도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박상재 선생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수술에 몰입한다. 췌장암 수술은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박상재 선생은 20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한 경험도 있다. 이렇게 장시간 수술을 견디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리가 지금 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후에 좀 다리 좀 운동을 해 좀 풀어야죠. 외과 의사들은 주로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것도 많이 신어요. 정맥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고. 수술이 막바지에 이르고 드디어 대수술이 막을 내린다. 네, 다 수고했어요. 박상재 선생의 실력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다. 오랜만에 만나. 고맙습니다. 좀 수술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죠. 저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 순간 근심에 찬 가족들의 모습.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마음 많이 좋으셨죠? 말할 것도 없죠 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떠세요? 뭐 잘 되셨다고 하니까 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놓이세요? 예, 좀 그렇죠. 수술방에서 나온 이성덕 선생이 쉬지 않고 다음 수술실로 향한다. 다시 힘들고 험난한 수술의 여정이 시작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일상이 반복된다. 고단한 하루의 연속이다. 수술이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이렇게? 수술이 하루에 두세 개씩은 계속 있죠. 아, 두세 개 간단한 두세 개가 아니고 엄청 복잡한. 그날 밤 이승덕 선생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소변 안 나오면서 해보. 환자들의 명단이 적힌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뭘 이렇게 확인하세요? 오늘 수술 받은 환자인데요. 네, 오늘 약간 출혈 같은 게 좀 의심돼가지고 수혈을 했는데 피 수치가 잘 올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퇴근하셔야 할 시간 아니세요? 퇴근해야죠. 네, 지금 한 7시가 넘었는데. 저희 환자들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요. 환자들은 퇴근 안 하잖아요. 저희가 환자분들이 주무시기 전까지는 또 오늘 수술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게 안정화된 걸 확인하고 집에 가야지 좀 마음이 놓여가지고요. 지금 수술 끝난 사람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 2-3시간을 보고 집에 가서 자야죠. 외과 의사는 내과적인 지식까지 겸비해야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만저만한 노력 없이는 인정받기도 어렵다. 장기 수술이 많아 하루 종일 수술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수술 환자 곁을 지키고 또 학술적인 교류를 위해 논문을 쓰는 일까지. 외과 의사의 길은 녹록지 않다. 오랜 시간 방에서 꼼짝 않던 이승덕 선생이 다시 자리를 옮겼다. 이승덕 선생이 일과 중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 바로 동물 임상 실험이다. 남들은 꺼리는 외과 의사의 길, 끊임없는 자기 연마와 수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결코 짧은 시간에 다다를 수도 없는 길이다. 환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 보는 거는 일단 환자 보는 거는 수술하는 건 기본이고요. 연구를 통해서 이제 더 나은 그 환자분들 진료할 수 있고 또 제가 수술적인 테크닉을 또 쥐한테 먼저 연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수술할 때도 환자분한테 이제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는 자신만의 신념과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승덕 선생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응급 상황. 암병동에서도 환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다시 통증을 관찰하는 일이 시작된다. 소변을 잘 보시고 식사하시고. 말씀하지 말고 계세요. 과장 괜찮아요? 수술방에서는 기나긴 수술의 여정에 들어간 집도이들이 다시 손발을 맞추고 있다. 항상 마음속에 이제 병원을 완전히 떠나서 이렇게 좀 홀가분하게 그런 게 항상 없죠. 하지만 그 환자분에게 어떤 새로운 생명을,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생명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과 희열이 굉장히 저는 큰 것 같아요. 예,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치료랑 연결되기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가장 많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 계속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I gave my all
But I think my all may have been too much. The Lord knows we're not getting anywhere. Seems we're always blowing whatever we've got going, and it seems the time